면서 많은 양의 비를 쏟아내겠습니다. 앞으로의 날씨는 박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가 그치자 하천의 물높이는 낮아졌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산책을 즐기러 나섰습니다. 어제는 안 났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락가락하죠, 날씨가. 그동안 기습적으로 내렸던 비는 내일부턴 긴 시간에 걸쳐 많은 양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강력한 장마 전선을 만드는데 이때 생긴 비구름대가 동서로 긴 형태로 이동해 오랜 시간 전국에 비를 뿌리는 겁니다. 한 지역에 장시간 머물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기가 특히 불안정한 곳은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내일 새벽 충남과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모레까지 이틀간 강수량이 25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충북은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폭우는 지역에 따라 길게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전남 광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이를 야산에 묻은 엄마가 6년 만에 체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묻을 당시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였다고 엄마가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진명 기자입니다. 땅을 파헤치고 흙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발굴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놀랐습니다. 그렇지.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 그제밤 긴급 체포한 30대 친모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이 여성, 출산한 지 이틀 된 아들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친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해 아이 돌보는 방법을 잘 알았고 119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직접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죽은 줄 알고 매장에 내는데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장에다 진짜 바꿔버린 거예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진술을 자주 번복해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면서 신빙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묻은 지 6년이 지나 시신 없는 살인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지난 1월 충남 서산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던 용의자가 필리핀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필리핀에서 검거됐는데 아직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지난달 현지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옥을 했다가 8일 만에 다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 더 머무르기 위해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최강일 PD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30대 한국 남성이 당황한 기색으로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38살 강모 씨입니다. 강 씨는 지난 1월 23일 살해한 아내 시신을 충남 서산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저수지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던 강 씨는 이후 급히 한국을 빠져나갔습니다. 출국 직전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필리핀에 입국한 뒤 체포된 강 씨는 외국인 수용소에서 한국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탈옥을 했고 일주일 만에 다시 붙잡힌 겁니다.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의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강 씨. I don't kill. You don't care? No, he said he didn't kill. 그런데 체포 당시 다른 한인 부부와 있었고 집안에선 필로폰 1kg이 발견됐습니다. 시가 약 3억 원어치로 3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I have no option, no comment for that. JTBC 취재진은 강 씨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 5곳을 수소문한 끝에 그중 한 곳에서 강 씨를 찾았습니다. 강 씨는 아내를 죽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부인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체포 당시 발견된 마약에 대해선 자신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운반한 게 확실합니까? 필리핀 법상 외국인이 마약을 거래하면 종신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국내 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강 씨가 필리핀에서 외부를 돌아다닌 시간은 열흘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함께 검거됐던 한인 2명의 도움도 부인합니다. 강 씨가 마약과 관련된 단독 범행으로 현지에서 종신형을 받으면 국내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이재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JTBC 최강은입니다. 네, 강 씨가 마약범으로 종신형을 받게 되면 필리핀의 뉴빌리비드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여긴 돈만 있으면 자기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마약과 총기까지 판치는 돈 있는 범죄자들에게는 황제 교도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최강일 PD입니다. 강 씨가 탈옥한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입니다. 6m가 넘는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고 감시도 삼엄합니다. Kang he escaped here. I know, but he's here now. So he's not here. 정작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예, 어떻게 탈출하셨습니까? 강 씨는 마약 소지와 관련해서도 조력자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단독 범행을 인정하면 종신형을 받을 거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해가지고 지금 1kg를 선생님이 갖고 오신 걸로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 관련 혐의가 안 풀리면 선생님은 지금 저기 된다니까요.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건 알고 계십니다. 종신형에 처해지면 강 씨는 한국 송환 대신 도시 외곽의 뉴 빌리비드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죄수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곳. 여의도 절반 정도 크기에 2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뉴 빌리비드 교도소. 명칭은 교도소지만 교도관 수가 적어 통제가 거의 없습니다. 취재진은 이곳에 수감된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가면 오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연민을 생각해서 가면 약까지 너무 차이가 없어. 돈이 있으면 음식을 직접 해먹을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아주 그걸 이제 다행히 우리가 합니다. 가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활하고 물론 화장실도 있고 통제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 최근 필리핀 당국이 내부를 불시 단속한 결과 핸드폰과 개인 TV, 주류는 물론 마약과 총기까지 적발됐습니다. 한국인 3명을 살해한 마약왕 박광렬도 지난 4월 이곳에서 국내로 마약을 유통시키다 적발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마 일반 마약 장사를 한다고 봐야죠. JTBC 최강은입니다. 네,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냈던 TV 수신료를 오늘부터 따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오늘부터 많았는데 특히 전기요금도 단체로 내왔던 아파트 단지에서는 설명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들어가자 TV 수신료 분리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창이 뜹니다. 오전부터 한전 고객센터엔 상담 전화가 몰렸습니다. 직접 전화해보니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은 5분입니다. 기다렸다가 상담원과 연결됐는데 정작 안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쪽에 공시가 된 건이 없어서 공시된 후에부터 이제 접수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2시간 정도 이후나 아니면 1시 이후에. 한전이 상담원 교육을 미처 못한 겁니다. 한전은 청구서를 따로 보내는데 석 달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그전까진 자동이체 이용자는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안 한 경우엔 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단체로 전기요금을 내는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마다 설명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안 되고요. 그게 방송은 그렇게 나갔는데 한 몇 개월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한전에서요. 일단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전에 나중에 보내드리거든요. 리스트를. 분리납부를 신청한 뒤 수신료를 안 내면 1년에 900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속 안 내면
한전에 징수를 맡긴 KBS가 직접 강제로 받아낼 권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가정에 TV가 있는지 확인해서 강제 집행하는 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현재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180만 원이 넘죠. 정부와 여당이 이 한액을 더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가 높다 보니 개미보다 배짱이를 더 챙긴다는 지적도 여당에서 나왔는데 야당은 여론몰이라고 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노동자가 구직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인해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4대 보험료를 내는 취업자의 급여보다 오히려 실직자의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서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는 개미보다 배짱이를 더 챙겨주느냐. 정부와 여당은 이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일선 공무원을 공청회에 부르기도 했습니다.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당정의 주장에 대해 야당은 여론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세상에 놀고 싶어서 실직당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집권 세력이 사회적 안전망을 얼마나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한동안 잠자고던 북한이 3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즉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정상각도라면 미국 전역이 사정거리였던 발사했습니다.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정상이 모두 참석해 있는데 북한이 보란 듯이 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10시 평양 인근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과 일본 방위성 등에 따르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최대 고도 6,000km를 기록했고 역대 최장인 74분여간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성능입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건 지난 4월 13일 고체 연료 ICBM을 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이번 발사에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미군 정찰기가 자기네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무단 침입이 반복되면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유럽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 시점에 맞춰 보란 듯이 무력 시위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전략핵자산의 한 번 더 전개에 반발해왔고 한미일 정상이 모두 모이는 나토 정상회의 시점에 맞춰 한국과 미국을 향해 준비된 1년의 군사적 도발을 앞서 나토 정상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자 이에 대해 반발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언급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을지 관심인데요. 리투아니아 현지에 있는 배양진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 한일 정상이 조금 전에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금 전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 또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이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방출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부분도 따로 언급을 했죠. 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발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이곳 빌뉴스는 물론 유럽 주요 도시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 따라서 나토와 한국의 협력은 필수라고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공동 대응에 더해서 나토와의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까지 15개가 넘는 양자, 다자회담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부터는 폴란드를 공식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